반갑습니다. GST 주주 여러분들. 어제 나스닥을 시작으로 반도체 지수 전체적으로 빠졌죠. 슈마컴도 빠지고 슈마컴이 거의 20% 빠지다 보니 슈마컴이 떨어지면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실적이 생각보다 조금 매출액은 증가했으나 저조하게 나오면서 엔비디아가 좀 같이 하락하는 그런 영향도 있으나 아무래도 이 경기 침체 우려, 불확실성이 좀 가중 상태인 것이 좀 더 영향력이 크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불확실성 속에서 조금은 특징적인 것을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이 시장 자체가 특이합니다. 이번 장은 뭐 불안한 이 주식 시장에 돈을 쓰지 않는다면 채권 시장에 돈이 쏠리거나 금 시장에 돈이 쏠리거나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요. 여하튼 간에 지금 그런 이제 매크로적인 부분에 의해서 지금 뭐 제약 바이오, 의료 정밀 기기 이쪽으로만 지금 상승을 해가고 있고 뭐 전기전자 쪽은 다 마이너스 음봉 보여주고 있죠. 여하튼 간에 뭐 코로나 사태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다소 좀 제약 바이오 쪽 아니면 뭐 질병 관련해서 좀 그쪽으로 좀 특화되어서 수급이 쏠리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코스피 코스닥 장이 활발하게 거래 대금이 있느냐? 그것도 아니죠. 자, 보시면은 지금 장이 이제 1시간 정도 남았는데 거래 대금이 8조밖에 되지 않죠. 코스피 종합이 8조밖에 되지 않는 거는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보통 10조 정도 거래 대금이 오가는데 8조밖에 되지 않는다고 보면은 일단 글로벌적으로 좀 주식 시장이든 채권 시장이든 금 시장이든 다소 좀 사리는 그런 불확실성에 의해서 현금 보유를 좀 높이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 좀 보이고 있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런 와중에 이렇게 외국인이 빠져가고 나가고 있는 와중에도 기관과 외국인이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죠. 그런 와중에도 보시다시피 이 GST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외국인과 기관이 어느 정도 좀 매집을 했었다. 그전에는 하락장에서는 이제 개인이 다 물량을 받아냈으나 지금 최근부터는 외국인이랑 기관이 다소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몇 거래일 안 됩니다. 거의 한 7거래일 일주일 정도 1주, 2주 정도 이제 외국인 기관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지점이 어디냐를 본다면은 바로 이 지점이죠. 224일선 근처에 바로 이 지점이 되겠는데 이 지점을 외국인 기관이 좀 저점으로 인식해서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아무래도 GST 이제 액침 냉각 쪽으로 테마도 있고 칠러 스크러버 쪽으로도 테마가 있기 때문에 HBM 쪽에도 연관이 있고 AI 데이터 센터형으로도 연관이 있어서 다소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생길 수 있다라는 종목이죠. 그런 와중에도 이 경기 침체 우려, 바로 이 ISM 지표, PMI, 이 제조업 구매자 관리자 지수입니다. 구매 관리자 지수인데 보시다시피 지금 영어로 되어 있지만 새로운 주문 건수랑 뭐 생산, 고용, 뉴 익스포트 그 수출이죠. 수출. 이쪽 이 네 개만 보더라도 지금 40 이하로 50 이하로 이렇게 수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난 주말에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수치들로 인해서 이제 글로벌 하방 압력이 점차 가해졌죠. 경기 침체 우려가 본격화됐다. 실업률 4.3% 찍고 이런 지표 자체가 안 좋게 나오면서 아무래도 글로벌적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시작되면서 이렇게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거를 지난 3일 전부터 다소 좀 상승 반전했죠. 그게 아무래도 이것 때문인데 이게 이제 비제조업입니다. 비제조업 지표 보시면은 같은 항목에 다 50 이상 넘죠. 이런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 아무래도 경기 침체 우려가 너무 오바 아닌가 이런 인식이 좀 깔리면서 다소 상승 반전했는데 비제조업은 제조업보다 좀 비중 낮게 취급을 합니다. 비제조업은 서비스업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빅테크 쪽은 아니죠. 그러니까 다소 좀 비중 낮게 보는데 그 중에서도 이 지표상에서도 볼만한 것은 이제 물가 관련인데 물가가 인플로이먼트 관련이죠. 고용이 아무래도 늘어났다라는 것, 51.1이니까 늘어났다는 거죠. 고용이 좀 화랑이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물가가 올라갔고 기업 입장에서 마진이 많이 남고 마진이 많이 남으니까 고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 해석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소 좀
금리 인하 측면에서 보게 되면 좀 부정적이게 되는 거죠. 금리 인하를 안 하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소 좀 좋지 않은데, 여하튼 간에 글로벌적인 반전 포인트는, 변곡점은 이 지금 비제조업 구매자 관리자 지수 때문에 나왔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는 건데, 여하튼 계속해서 좀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지수, 고용이 잘 됐다 그러면은 금리 안 내려도 되나? 이런 불확실성, 9월에 금리 인하 안 해도 되나? 이런 불확실성이 있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지금 주식 시장 자체가 글로벌적으로 다 수급이 빠졌죠. 빠졌으면 채권에 몰려야 되거든요. 네, 채권 시장 지금 금리가 4%로 다시 올라가고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아무래도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인데, 이 미국 국채 금리 10년물 굉장히 이 수요가 늘어나야 되는데, 주식 시장이 빠지면 늘어나야 되는데 굉장히 이 수요가 저조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다시 이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금리를 올려서 국채 금리를 팔려고 더 올리는 거죠. 그러는 원리로 금리가 다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이 채권 시장의 수요도 저조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수급이 다 또 어디로 갔는가? 금으로 갔는가를 보게 되면 금도 가격이 내려가고 있죠. 이렇듯 지금 시장 자체가 안전자산, 불안전자산 할 것 없이 지금 수급이 안 쏠리고 있는 현상. 바로 이게 현금 보유량을 극대화시키고 있는 시장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죠. 그런 와중에 또 악재가 겹겹이 겹치고 있는 바로 유가. 러시아를 공격했죠, 최근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공격했고, 또 이스라엘도 전면전을 조금 긴장감 초유의 상태로 좀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유가가 올라가니까 환율도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면 아무래도 외국인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환율이 올라가면 이 원화 가치가 내려가는 거고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은 빠져나갑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이제 이런 이제 시장 종합 지수에서 외국인이 빠져나가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달러 환율을 그래서 보는 겁니다. 달러 시장의 어떤 환율에 의해서 또 외국인 변동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환율도 중점으로 좀 보시길 바라고, 여하튼 간에 제가 앞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 외국인이 조금 국장에 들어오는 패턴이 좀 있다 말씀드렸죠. 1385원에서 1390원 사이에 환율이 형성되면은 이제 피크아웃으로 그때가 피크아웃으로 생각해서 이제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온단 말이죠. 외국인이 잠시나마 들어오면서 코스피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립니다. 그러면서 이 1370원대가 되면, 초반대가 되면 거의 2%죠. 2% 수익과 이 환차익과 이제 개별 종목에 의한 어떤 수익과 더불어서 이렇게 종합해가지고 이제 빠져나가는 그런 움직임을 좀 패턴을 보여줬다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환율이 이제 아직 이제 85원까지 멀었지만 85원이 됐을 때 또 어떤 외국인의 움직임을 보여줄지 모르겠으나, 지금 상황으로 비춰보면 사실 현금 비중을 늘리는 것 같아서 이번 85원을 피크아웃으로 생각할지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보시다시피 아까 어, 외국인이 좀 유입되고 있는 상황, 이런 종목이 다소 별로 없습니다. 반도체 업종 중에. 그나마 그런 종목이 없는 가운데 GST는 여기서부터 외국인과 기관이 좀 매집했었다. 그리고 오늘까지 3거래일 동안 양봉 캔들 만들고 있다. 다소 좀 위치상으로는 상승을 이어나갈 것 같은 위치는 아니기는 합니다. 아닌데 이런 채널, 이 작은 채널, 소채널이죠. 이 소파동을 뚫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을 뚫지 못해서 다소 불안한 위치이긴 합니다만은, 여하튼 간에 이 양봉 캔들로 좀 계속해서 만들어 가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매집해왔기 때문에 그런 기대가 좀 드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기술력 자체만으로도 이 한국의 버티버 홀딩스라는 별칭이 있듯이 유망한 종목이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볼 필요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여하튼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뭐 판단하셔가지고 투자하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적절하게 저는 정보 제공을 해드리는 입장이고, 그 정보들을 다른 정보들과 취합해서 안전하게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그럼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